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환자평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환자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1차 평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평가의 맨 마지막에 이제 요런 것들, 활력 징후부터 점신체 검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모니터링 장비들 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환자의 종류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손상 기전이 심각한 손상 기전이나 정신상태가 변화가 있는 중증 외상 환자, 국한대 손상과 경증 외상 환자, 반응이 있는 내과 환자, 반응 없는 내과 환자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요 환자분 종류가 뭐 모든 것을 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외상 환자 2명, 내과 환자 2명은 나오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이 2차 평가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 1차 평가에서 어느 정도 요것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차 평가에서 그냥 현장에 다가가면서 전반적인 인사 평가에서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차 평가, 2차 평가 또 그대로 다 갈 건데 뭐 어려울 것들은 없고, 여기 환자 감싸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환자를 이렇게 뭐 그냥 담요를 감싸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환자의 고정이라고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롱백보드 위에다가 환자의 척추 고정을 이용해서 2차적인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별도의 내용들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그 내용들은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2차 평가에서 여기 손상 기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손상 기전. 이제 손상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손상이 당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손상이 일어나는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상황일 경우에는 환자가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은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필드트레지라는 곳에서 피드트리아제라는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여기서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전문외상 응급처치를 배우실 때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환자 손상 기전 평가 혹은 2차 평가할 때 나오는 내용들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게 1차 평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평가는 아니거든요. 2차 평가는 환자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손상 기준은 1차 평가, 현장 평가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창이 깨졌느냐, 혹은 뭐 에어백이 터졌느냐, 안전자재를 썼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자하고 부딪힌 부분들이 있느냐, 뭐 이마에 피가 나고 있는데 유리창에도 피가 묻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2차 평가입니다. 2차 평가는 아니고요. 그 신속한 2차 평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보실 건데, 뭐 생명위협하는 다른 모든 사태 확인에 의해서 실시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 평가에서 이제 환자의 주호소를 확인했을 때 주호소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겠지만, 2차 평가에서는 환자의 생명 위협하는 다른 위험들도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 검진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터널 시야를 피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터널 시야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주호소 주호소나 혹은 환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 특히 외상에서요. 다리 환자가 저쪽 발목에 절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야가 어디로 갑니까? 환자가 절단된 오른쪽 발목, 여기만 계속 쳐다보시면서 이제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환자에게 중요한 건 호흡과 맥박의 수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 터널 시야는 말 그대로 옆에 이제 좁아진 시야, 넓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는 좁아진 시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 외형에 속아 넘어가시지 마시고, 지금 배워온 환자 평가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현장 평가 하시고, 현장에 들어가시면 1차 평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세하게 뒤쪽에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XABC라고 해가지고, 여기 처치부터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처치부터 해야 되는 상황들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잠깐 얘기했던 이제 대량의 출혈이 있을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발목 부위에 이제 결단이 아니고 이제 무릎 위쪽에서
대퇴 부위에서 절단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 앉아있더니 뭐 현장 평가 때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환자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환자 그 다리 하지 쪽에 있는 출혈량이 벌써 어마어마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 뭐부터 할 수가 있다? 처치부터 우선 시행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XABC라는 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척추 고정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외상 환자니까요. 그리고 이송에 대한 결정을 재고한다. 1차 평가에서 우리가 이송 결정 순서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결정을 내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B표 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1차 평가하고 다시 한번 정신의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머리, 목, 가슴, 배, 골반 이거 뭡니까? 사지보다 체간에 있는 그 신체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써달라라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주요 관심사는 표피상처 아래에 있는 내부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복부 같은 경우에는 골격계가 없잖아요. 그죠? 골격계가 없어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의 그 장기 손상을 예측하는 것들이 피부 바깥에 외부에 보이는 피부 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딱 확인을 했더니 그러니까 오른쪽 하부에 있는 갈비뼈 부분에서의 멍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뭘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의 손상 정도는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깥에 보이는 상처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장기의 손상 여부도 여러분들 조금 의심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2차 평가에서 이거 환자 그 외상 환자입니다. 변형, 타박상, 찰가상, 관통상, 화상, 누른 통증, 그 다음에 이제 찢긴 상처, 부종 같은 것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2차 평가하면서 두 문자로 계속 얘기하실 건데 DKBLS TIC라는 것들로 볼 건데 여기서 I는 불안정이라는 것들을 단어, 영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 같은 경우에는 연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임모빌리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크레비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이제 머리, 뭐 두피, 뭘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손상의 구조가 이상해 보일 때는 심각한 응급 상태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뭐 크게 뭐 이야기할 건 없는데요. 요것도 잠깐 이야기를 저번에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두피 내에 혈관은 분포되어져 있는데 이 출혈이 발생했을 때 혈관을 압박할 만한 근육들이 없어가지고 출혈량이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는 마찰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뭐 촉진해 주시고 뭐 블룩블룩 튀어나온 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부드럽게 다 만져지면은 문제될 건 없는데 만약에 딱딱한 부분이 있거나 블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나 라고 했을 경우에는 혈관 손상이 있구나 출혈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만 여부, 목조면 팽만 여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간을 시진하고 촉진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피하기 정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피하기 정도는 이제 흉부 쪽만 확인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목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위쪽 부분보다는 이제 아래쪽 부분에서 피하 기종 그 피부 및 공기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폐 손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부분에서 이제 목 뒷부분을 촉진해 가지고 척추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머리 촉진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 보시면 장갑을 끼고 주기적으로 살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이제 머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눈에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지 않는 출혈 부위가 있을 수 있어서 손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혈액이 장갑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 다음에 목 쪽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 뒤쪽도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호흡곤란 징후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시진과 촉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갈비뼈 촉진할 땐 특히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들 또 홍방 같은 걸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거죠. 시진 먼저 하시고 촉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확인해 봤을 때 이쪽 부분에 이제 빨갛게 타박상의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그 부분을
이제 세게 누를 필요는 없겠죠. 한 번쯤 눌러보신다거나 아니면 누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골절이 있다면 하부 기관의 중요한 손상들 대부분 폐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폐가 아니고 다른 부위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폐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이제 대칭적으로 가슴에 호흡할 때마다 동시에 잘 자연스럽게 오르고 이러는지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요 가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을 살펴봤을 때 움직임의 그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CG만으로도 충분히 다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 상처 있는지도 한번 검사한다. 뭐 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개방성 상처는 패션 드레싱.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요. 근데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처치 부분들은 모두 다 전문외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우리 평가에서는 이런 세세한 처치 부분들은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어느 때 뭐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동일하고 적절한 공기 흐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긴장성 공기 가슴이 있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아시다시피 긴장성 공기 가슴은 제가 그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쇼크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쇼크 상태, 폐쇄성 쇼크라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흡입 상태에서 탭을 붙여서 이제 아예 밀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면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 건데, 배의 손상과 연발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시진하시고, 촉진. 시진하고 촉진입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박상과 배별 긴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복벽에 긴장성이 있다는 소리는요, 그 부위에 손상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복벽이란 거는 한쪽 부위만 긴장하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환자 의식이 있다면 복부 전체를 다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슴 평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동요 가슴의 처치 부분들, 그러니까 그 동요 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되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흉부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패드를 둬가지고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흡입성 상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긴장성 공기 가슴증 같은 경우에는 바늘 가마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 처치들은 다 모두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 호흡이 있을 경우에 척추 손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르막 호흡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척추 손상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도폐쇄 호흡 부전, 호흡 근육의 부전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도로 확인했더니 이 환자의 기도 부전이 생겨가지고 이런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뭐 갈비사이근의 움직임이 좀 부적절해가지고 호흡의 움직임이 적절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고형장기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건데, 간, 비장,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출혈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 심장동맥 같은, 콩팥동맥 같은 것들도 손상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변색 관련된 내용들인데, 배꼽 주위는 쿨렌 증후, 옆구리 주위에서는 그레이 터너 증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요거는 배 안의 출혈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 통증이라고 해가지고 반동압통, 우리가 눌렀을 때 아픈 것도 있겠지만 눌렀던 걸 뗐을 때 아플 때도 있죠, 그죠? 그걸 반반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한다. 여기서는 안정된 골반골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 골반은 하나의 그 항아리 바가지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양쪽의 뼈가 이 척추 같은 것들로 혹은 이 치골결합 등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요 결합들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골반 고질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원형 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벌어지거나 혹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게 골반 고절을 의미하고
골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커다란 출혈이 다시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경각심을 좀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노뼈 능성이나 두더기혈압, 그 다음에 골반머리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임, 순환기계, 여기서도 나오죠. 그렇죠? 순환기계 문제 예방하기 위해 이송진은 항상 골반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장골롱 확인하시고 여기 치골결합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시진하고 촉진하고 먼저 만져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신경과 혈관 기능 평가라고 해서 항상 나중에 나올 거지만 사지 같은 경우에는 PMS라고 해가지고 말초 부위의 맥박과 근육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피부의 그 감각 등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감각기능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평가는 여기서 교과서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골반 누르는 거 이렇게 뒤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리 촉진하는 방법, 팔 촉진하는 거 원위 부위에 맥박 촉진하시고 그 다음에 감각과 운동 기능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요 부분 여기 있는 질병 인식표입니다. 나 당뇨병 환자다 라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때에 따라 환자의 그 표식에 요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지금 총론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환자 인식표 안에 DNR이라고 써져 있으면 소생술을 적용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몸통 뒷부분을 환자를 옆으로 노고를 통해서 눕힌 다음에 척추 부위에 누른 통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병력 천티도 이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촉진하실 때 여기 척추도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골반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병력 천치 관련돼서는 샘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증상, 알러지, 약물, 과거 병력, 마지막 시사, 그 다음에 현상을 만든 사건,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위 손상으로 중요한 손상 기전 없고 전시적인 문제 징후가 없다. 어떤 환자들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리 부였다. 혹은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이제 손 잘못 짚어가지고 손목이 부러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경증 환자, 단위 손상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범위한 병력 천치나 전체적인 신체 검진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는 소리는 2차 검진 때 이제 그 부위만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평가를 통해 혈류역학 상태 확인하시고 특정 단위 성탈을 가진 상태는 2차 평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평가를 무조건 다 하실 건데 1차 평가에서 환자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혈류역학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호흡 기전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밀한 신체 검진 같은 것들은 전체 신체 검진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특정한 단위 손상 가진 환자는 2차 평가를 조금 전신을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 평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부위만 초점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있는 내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력 천치를 신체 검진에 앞서서 실시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거. 좀 외상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외상은 이 손상 당한 자체가 신체 부위에 어느 정도 나타날 거지만 그 내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진을 했을 때 발현되지 않은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병력 척진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신체 검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과적 합병증에 관련된 징후들은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의식 있는 환자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호소 같은 경우에는 통증, 불편한 기능장애, 환자가 도움을 요청한 이유 같은 것들로 환자가 말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과 환자평가를 촉취한 동안 처치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평가하고 처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내과 환자라서 호흡곤란으로 와서 이제 환자하고 질문 이야기를 했는데 1차 평가하는데 환자 호흡곤란 있는 상태가 확인된다면 분당 막 28이고 SpO2도 뭐 85 혹은 87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빠르게 이렇게 비전 마스 같은 것들로 환자의 산소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ABC 같은 그 C 맵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 문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렇게 의식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가자마자 환자가 먼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나 천식 있어서 천식 지금 다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또 이제 오피컬 ST, SP, ASPN 요거 이제 이것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정력, 사회력, 과거번역, 오피컬 ST, ASPN 이야기 했던 것 같고 반응 있는 내 환자는 계통별 신체 검진 요것도 이제 계통별로 질문은 목록이 따로 있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호흡기계, 뭐 순환기계, 그 다음에 뭐 힌트 다 이야기를 이것도 했던 것들이에요. 그걸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 기준 주호소에 집중된 신체 검진, 주호소에 집중된 겁니다. 주호소. 그리고 심장발작과 관련된 부위, 여기 심장, 호흡, 가슴, 목, 말초부 관료의 검진. 말초 관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부적절한 말초 관리를 보인다고 하게 된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양측에 모두 다 동일한 이 관료가 말초 관료가 부적절하다면 이거는 순환기기 문제가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없는 내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차 평가 실시하시고 신속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가 이거 2차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간단한 지인으로부터 병력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똑같이 그 빠른 회사 평가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빠른 내과 환자 평가거든요. 이거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활력증후 검사, 기타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져 있는데 여기서 기타 검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 호흡곤란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SpO2뿐만 아니라 이제 CO시메트리를 써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요. 헤모글로빈까지 메타헤모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총 수치를 다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요거 뭐 신속히 이송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환자 선택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평가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재평가는 환자의 주호소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 1차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와 관련된 내용들 물론 이때 ABC는 바이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탈을 다시 한번 재측정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성중 평가 이거 다 했던 내용들이네요. 그죠? 재평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신상태 관련된 내용들, ABPU 이제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기도 개방 관련된 내용들 변할 수 있고 기업 방사가 없는 환자에서는 기도를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 이것도 똑같은 내용들이 그 이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쉬울 수 있겠다. 저도 이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중복된 부분들은 가볍게 여러분 눈을 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처치가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랩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피부 상태,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 2차 평가는 주호소에 따라서 지출되는 평가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송 중에서는 문제가 됐던 것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정밀 신체 검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송 중에 재평가 수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 신체 검진을 해주시는 것도 있겠죠. 물론 요거는 이송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재 효과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 관리 계획도 이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평가. 이런 처치를 했는데 환자가 적절하지 않는다면 다른 처치들을 조금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들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념 연습, 자료 분석, 절차 적용, 결과 평가, 그 다음 직내 방향들이 있는데 요거는 인상 의사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의 평가하시고 1차 평가하고 이런 것들 건강상 다 확인하시고 지진적인 신체 건지 시행하는 것이 개념. 자료 분석은 모든 환자의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합한 모든 자료를 고려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통계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결정하시고 현장의 감면 진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본인이 경험한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하고 이 환자하고 대비를 해서 거의 비슷한 증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환자의 최종적인 진단이 뭘로 나왔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실 거니까 결부시켜서 부합시켜서 평가 처치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의 적용 같은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는 처치 계획을 마련해다. 우발적 경우를 포함하는 모든 처치 계획, 이 환자가 갑자기 변할 수 있는 모든 처치들 갑자기 변화하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환자에게 적용됐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악화되었다면 다른 방법을 조금 적용시켜 주신 것이 환자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동을 마친 후에서는 현장 진단과 처치 관리에서 의료학과 상의, 네, 이런 환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환자가 어떻게 변했더라, 내가 이런 처치를 했던 게 맞았느냐, 혹은 이런 처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여기 추가적으로 뭘 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그 토론 같은 내용들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다. 그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평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마무리 지었고,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